안녕하세요. 저는 하가제 연구원 유영훈입니다. 저는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여러 번 MC를 바꿔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열강을 해주고 계셔서 힘드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신 걸로 알고 구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먼저 구장의 내용을 읽어보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지는 불려 기요 최예지하면 불가장본이라. 금옥 만당이나 막지 능수요 부기이교하면 자유기군이 공수신퇴는 천지도니라 하는 다른 장보다는 조금 짧은 구절인데요. 해석을 한번 읽어보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지니면서도 채우는 것은 그것을 그만두는 것만 못하고 단련하여 날카롭게 하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 차면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부귀를 누리면서도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길 뿐이니 공을 이루면 그 자신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길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뭔가 극단적인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장인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전반적인 좀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앞에 8장이었잖아요. 8장 이제 상선약수죠. 최상에 선한 것은, 가장 잘 사는 것은 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물의 방식, 물과 같이 사는 것이 이제 도를 체득해서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묘사한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구장은 이제 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이제 그 탐욕을 부리면서 욕망을 끝없이 이제 추구할 때 오는 그 비극이라 그럴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사실 욕망을 경계하라는 얘기는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비유도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저희 그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 도덕경 책을 보면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욕망의 본성은 충족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했고 또 사르트르는 모든 욕망은 삼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욕망의 대상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욕망의 대상에게 그친다 라는 말을 또 인용을 해주셨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도덕경과 연관해서? 거기 이제 빠졌는 게 이제 네. 지금 해결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해결을 지금 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욕망이라는 게요. 이 욕자 이렇게 보면요. 이제 여기 이 계곡이잖아요. 그죠? 네. 계곡이잖아요. 그죠? 비어 있고요. 풍문가 모자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한강이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채우는 건데 인간은 이제 항상 의식, 아는 존재, 혹시 대자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자 존재라 보니까는 대자 존재는 항상 그 뭐냐면은 즉자이면서 대자 존재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자 존재는 항상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거든요. 항상 그 좀 이게 그 현상학이나 이제 사르트르 그 실존 철학하고 좀 하고 연관이 되는데 의식은 항상 뭐냐면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지 대상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상 일치하고 의식이 대상하고 일치하면 이건 신인 거예요. 항상 의식은 배면에 물러나가지고는 대상이 저게 무엇이라 하면서 밖에서 항상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대상이 이제 어떤 그 탐욕을 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어떤 무엇을 추구해가지고는 그것을 꽉 잡는 순간 그게 내 거가 돼버리면 항상 또 다른 대상이 또 항상 나타나요. 보면은
보면은 지금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죠? 이제 헤겔이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말이 전부 고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욕망이라든가 이렇게 추구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는 말도 서양 말로는 이제 니드라는 말도 있고, 원트라는 말도 있고, 뭐 디자이어라는 말도 이게 다 달라요, 그죠? 니드의 측면은 보면은 이제 뭐 보통 필요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뭐 삼끼 먹고 뭐 밥 먹으면 더 이상 욕망이 별로 없는 상태가 있긴 한데요. 근데 원트나 디자이어 같은 거로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평, 30평 하면은 아니 그보다도 월세 사면 전세 사고 싶고 전세 사면은 사고 싶으면은 뭐 서울 변두리 있으면 강남에 사고 싶고요. 강남에 있으면 뭐 미국에 사고 싶고 뭐 항상 뭐냐면 더 욕망이 나타나가지고요.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더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있잖아요. 그죠? 예, 욕망이 이제 점점 욕망은 더 멀리, 그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노자는 항상 이제 그런 거를 경계하면서 뒤에 딴 구절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지족지족이면 상족이라 이랬거든요. 만족할 줄 알아서 만족하면 항상 족하다 혹은 우리는 이제 사실은 외적 대상을 채워야 된다기보다는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행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만족한다는 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노자는 이제 바깥 대상보다는 있잖아요. 그죠? 항상 뭐랄까, 내면에, 그죠? 내면의 어떤 도나 덕을 체득해서 도나체를 자연적으로 실현하는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자라는 게 늘 대상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네. 항상 어떤 대상이 충족돼도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또 다른, 되고 그렇죠. 예, 그걸로 탐욕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사르트르든 헤겔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말들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듣고 계신 이제 독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금과 옥이 집에 가득 차다고 돼 있는데 그럼 금과 옥을 전혀 소유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인간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다 억제하고 단절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좀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네. 이런 해답인 것 같은데 노자가 그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해답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이제 지영지면은 불여지여 최이예지면은 불가장군이라 금옥만당이냐 낙지명수요 국이교는 자유기구요 공수 심태는 천지동이라 했거든요. 지자거든요. 이 지자는 손술자예요. 이건 머무를 사자예요. 절사자인데 손에 머물러 있는 상태. 지니고 있는 상태. 그죠? 지니고 있고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대야거든요. 대야에 양동이에 뭔가 채우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니고 있으면서도 막 꽉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어도 계속 또 꽉 채우고 우리 끊임없이 이제 그런 탐욕을 일으키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전형적인 그런 나타내죠. 네. 이 여자는 재밌는 여자인데 여자에다가 이구자거든요. 여자가 이제 말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좀 좋은 말은 아니죠. 항상 언어라는 거는 이제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옛날에 여자가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 이제 시집 가서는 남편, 또 연로하면은 자식 말에 따른다, 말하고 똑같이 한다고 같은 여자가 됐어요. 항상 D가 A 불여 B 그러면은 A보다는 B가 낫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유지하고 지니고 있으면서 가득 채우려고 탐욕을 부리면은 그죠? 단지 유지하고 있는 것 조금만 못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영토 확장이라든가 우리의
욕망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아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뭐 군부자적인 이 근대적인 보다는 정근대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 보고 한번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이 예지면은 불과 장본이라고 했거든요. 요 채자는 요것도 손이잖아요. 요거는 간자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이제 불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또 헤아리다 하는 뜻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손에서 막 단련을 시켜가지고는 요건 세금자에다가 큰 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미 날카로운데 이제 더 날카롭게 하려고 계속 예리하게 단련하면은 칼 같은 오래 이제 보관할 수 없다는데 이 포자는 뭐냐 사람 인자다가 원래는 이거를 이제 그 보자기에 싸서 아들을 얻고 있는 형상에서 나왔대요. 이렇게 이제 보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랫동안 이것은 간직할 수 없다, 보호할 수 없다는데 이제 우리 보면은 왜 칼이 있으면은 칼이 이제 날카롭지 못하면 끊임없이 갈잖아요. 갈아버리면 너무너무 이제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나중 되면 이제 너무 가늘어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이제 오래 간직할 수 없다는데 나는 이 구절 보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에드문드 후설이 생각이 나요. 에드문드 후설이 이제 어려서부터 자기가 뭐 어디다가 항상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녔는데 그 칼이 항상 못맞다는 게 안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워 가지고는 끊임없이 갈고 하는데 나중에 갈다도 칼이 없어져 버렸다. 딱이 예랑 똑같은 예시네요. 근데 똑같은 예인데 에드문드 후설은 여기 보면 자기 학문인 거예요. 학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에 대한 집착, 존재자에 대한 집착, 뭔가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이 벗어나서 존재를 사유하거나 노자로 치면은 이제 사물적인 표상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죠? 도의 관점에서 선다는 거는 뭐 무의 관점에서 서는 거거든요. 무의 관점에서 서려고 그러면 존재자에 대한 집착을 전부 이렇게 이제 버려야 무의 관점에서 서는 거예요. 그죠? 불교식으로 하면은 백척간두까지 막 올라갔는데 거기서 진일보해야 진정한 그 이제 부처의 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저는 이 후설이라든가 불교나 이런 관점에서는 그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현자학적으로 하면 실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립을 전부 무효화시키고 왜 보면은 도의 관점 혹은 있잖아요, 그죠? 현상학적인 관점에 서야 이제 철학이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이건 지금 이제 세상의 이제 세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없이 보면은 더 날카롭고 더 이렇게 하려고 그죠? 더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죠? 우리 자본가가 이익을 더 뽑아내려고 뭐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으로 지금 좀 낚인데 그죠? 금옥 만당이면 낚기민수라고 했잖아요. 금옥 먼저 알고 그죠? 찰만자고요. 당자는 뭐냐면 집당자예요. 흙이고요. 위에는 이제 흙에다가 뭔가 쌓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숭상한 상자라고 하는 건데 흙을 다지고 뭔가 쌓으면 집당자잖아요. 그죠? 금과 옥이 집에 가득 차면 이제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난 이거 생각하면은 항상 이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재산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치 재산은 항상 객관적인 대상이고 내하고 독립적으로 법적으로 딱 보장되는 것 같지만은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우리 좀 이런 비유가 안 들어있지만은 내가 의식이 없고요. 내가 좀 아주 안 좋은 비유지만 내가 식물인간이에요. 어떤 분 보니까는 병원에 누워서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이 뭐 몇 조씩 나오고 뭐 이런 사람 봤는데요. 뭐 내가 꼭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의식이 있어야 이
제사진이나 이런 게 다 내한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잘못되고 내가 엉망이고 내가 완전히 그 잘못된 사람인데 내한테 억만천금이 있어봤자 그건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도 더 진짜 무의미한 게 되는 거거든요. 없는 것만도 못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것도 이제 옛날의 비유를 닮아가지고 옛날에 정말로 이제 금옥이 가득 차고 있으면 언제 도둑이 들고 뭐가 들고 뭐 하고 하지만요. 지금 다른 식으로 요즘 와서 좀 생각해보면요. 물론 금옥만 요즘 같으면은 금옥을 집에다 왜 쌓아놔요?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뭘 사놓고 뭐 보증금 하나 딱 갖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가만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그 소유하고 있는 나 자신 있잖아요. 나 자신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에서 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부기교는 자유기구요 해놨거든요. 숫자도 요 집이고 요거는 술통이에요, 술통. 네, 술통인데 이제 집안에 술통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온갖 진귀한 뭐라 그럴까 기물이라든가 돈이 많은 걸 상징하고요. 요거는 이제 귀자, 귀할 귀자는 조개패자잖아요. 조개패는 돈에서 왔고, 요거는 이제 삼태기에다가 그 옛날에 그 돈으로 만드는 진귀한 조개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서 귀하다는 걸 나타내요. 진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만할 교자거든요. 요건 말만자에다가 말이 빡쭉 서가지고 완전 자기가 최고다! 그런 걸 나타내요. 네. 스스로 자자에다가 요것 또한 귀할 귀자잖아요. 네. 기함을 이제, 여기는 이제, 버린다라는 뜻도 있고요. 남긴다, 유산할 때는 남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간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에다가 요거는 허물 붙자고요. 네. 허물 붙자인데, 요거 생각하면 우리 논어에 비슷한 말 나오잖아요. 논어에 이제 자공이라는 사람이 네. 무슨 얘기 하냐면은,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비하면은 하여하니 있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공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빈이 낙하고 그죠? 부이 호래자 아니라 만 못하다 이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아첨하는 거. 그렇죠. 가난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아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보면 항상 저자세로. 뭔가 네. 이제 얻어내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난하면은 이제 공자는 이제 그저 뭐냐면 안빈 낙도해라 뭐 네. 그냥 마음을 가난하게 먹고 도를 즐겨야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부유하면은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배경이잖아.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말이 그죠? 네. 하듯이 이제 교만하잖아요. 네. 공자는 이제 부유하면 그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해야 된다. 네.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항상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보면은 이 교만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하는데 네. 사람 없어요. 그죠? 뭐 오만은 뭐 패망의 성공이요, 교만은 무너짐의 앞자리 누가 성경에 그렇게 하는 무너지 보면은 다 이제 겸손하라는 게 있죠. 그죠? 부유하면서 부귀하면서 교만하면서 스스로 이제 허물을 남긴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을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천지공은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공이 이루어지면 이 숫자라고 하면 있는 글자예요. 요거는 가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 돼지라든가 늑대라든가 해요. 돼지나 짐승이라든가 막 크게 해갖고 잡아놓은 상태가 그리고 이제 몸 힘자고 물러날 패자잖아요. 물러날 패자 요거는 보면은 어긋날 단자예요. 어긋날 단자. 이게 사람의 마음에 어긋나 있으면 이게 사람의 한이 되는 거고요. 나무가 어긋나서 나무는 올라가는데 밑으로 가는 나무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긋나서 밑으로 가는 거니까 물러날 패자가 되는 거예요. 공이 이루어지면 몸 물러나는 것은 하늘의 도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겠네요. 그렇죠. 네, 다 우리 자연에 두고 보면은요, 이제 봄 되면요, 겨울에서 봄 되게 하잖아요.
그죠? 봄 되게 하면 봄이 딱 되면은 이제 물러나서 이제 여름으로 가잖아요. 네. 그죠? 여름 되면은 또 뭐예요? 여름이 딱 되면은 물러나서 가을로 가는 거고요. 해가 가장 중천에 뜨면 그다음부터는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죠? 딱 하지, 동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보면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으면 자기는 물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면서, 그죠? 이제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제 머무르지 않아야 영원하다. 앞에서 2장에서 나왔잖아요. 모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지금 구절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한비자 해로편 보면은 이제 도가나 유교는 보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많은데요. 한비자는 법가잖아요. 네. 법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뭐냐면은 이제 공을 세워놓고는 그 공에 머물렀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한비자론 하지만 한비자를 했던 이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진시황을 옹립해가지고 뭐할때 그 끝까지 이제 그 뭐냐 진시황이 죽고 난 날까지도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형적으로 이제 이사인데 뭐 호해를 얻고 어쩌고 하다가 그죠? 뭐 내시 하나한테 가자 이거를 못 해가지고 이걸 못 해갖고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 사람. 근데 이거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죠. 네. 공수신태 전지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에 네 구절이 어떤 인간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네. 인간의 욕망, 요거 세 개, 다 그렇잖아요. 요렇게 하는 것은, 요렇게 하는 것만 못하라. 일반적인 욕망은 아까 그렇지만은 채우려고 그러고, 그죠? 부족하면 결핍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자꾸 외적으로만 갈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내면을 채우고, 도를 채우고, 그죠? 자기가 도를 체득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는 자꾸 밖을 채우잖아요. 그죠? 뭐, 화려한, 뭐라 그럴까, 명품 찾고요, 뭐, 멋진 승용차 찾고, 막 이런데, 자기 내면을 채우면은 자연적으로 안 드러나게 해도, 그죠? 저절로 있잖아요. 그죠? 이제 되는 상태에, 저는 이제 항상 내가 하면은, 뭐냐면은, 밖에, 그죠? 밖을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를 채워서 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게 결론이자 어떻게 보면 해결책인데, 그렇죠. 이게 공이 이루어지면은, 그죠? 네, 공이 이루어진다는 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걸로 네. 보면 네.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가장 더울 때가 뭐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성과를 이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다른데 지금 이제 공을 이루는 거하고 공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식으로 천동설이 지배할 때는 그냥 태양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가는 방식으로만 움직일 뿐이에요. 자기가 그냥 뭐냐면 아침에 떴다가 중천에 떴다가 지고, 그죠? 1년도 그냥 자기는 자기 일만을 해요. 자기 일만을 하지만은 자기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뭐냐면은 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루가 되고 밤이 되고. 네. 자기 해는 자기 방식대로 가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뭐냐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원형 비정 자연적으로 공이 이루어지잖아요. 공이 이루어지면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은 자기 방식대로만 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어떤 목표나 대상을 이루어서 이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자신의 것을
이렇게 그렇죠. 잘 채우고 나면 또 그렇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넘어간다? 이런 뉘앙스일까요? 아니죠. 모든 것은 있잖아요. 그죠? 네. 가장, 자연의 이치, 자연의 원리, 자연의 상태가, 항상된 방식대로만 움직이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데, 그대로만 운행되면은, 해는 자기의 길을 가고, 다른 자기의 길을 가고, 사람은 사람의 길을 가고, 그 길만 자연스럽게만 가면은 가장 상의 상태고요. 항상되는 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비상의 상태, 비정상의 상태, 이때가 됐을 때가 그 자연도 위험하고 인간도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도의 길을 체득해가지고 덕으로서 자기의 길만 자연스럽게 가면은 네. 그 상의 길을 갈 때이죠. 네. 그렇게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노자가 봤던 그 결과도 가장 좋은 거죠. 좋은데, 사람들은 자기의 덕을 체득해서 상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다른 사람을 이기고, 뺏고, 남 것까지 이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생각하고, 네. 온다는 거죠. 이게 비상의 상태겠네요. 그치? 지금 여기서 예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니고 있고, 날카로워 있고, 금옥만당도 이미 이제 사실은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왔는 거면은, 네. 뭐 그 정도로 자기가 그냥 계속 자기 하던 방식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 보면은 이제 요 뒤에 거 네. 채우려고 그러고 더 날카롭게 하고 집을 가득 채우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교만. 교만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부귀한 게 자연적으로 왔으면 자기가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현해서 열심히 해서 부귀해지면은 그 자체로 이제 의에 보면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도외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로하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자기 길로 자연스럽게 왔으면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네. 조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마음을 품고 해가지고는 나와 남을 구분해가지고는 이건 내 거, 그죠? 항상 사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벼고, 요거는 한계에 지어서 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부 이건 사사로운 욕망에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날카롭거나 뭐 금옥 이런 것이 사실 그 자체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뭐 그 자체가 나쁜 게 네. 부귀한 게 자체가 나쁘면은 네. 금옥이 자체가 나쁘고 그죠? 칼이 그죠? 그 뾰족뾰족해서 날카롭고 그죠? 하는 거 그죠? 자연적인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부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노자 뜻은 그렇죠. 네. 노와 덕을 체득해가지고는 실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자기만 열심히 사는데,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남들이 오히려 추대해가지고, 그죠? 네.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진짜 부유한 거는 뭐냐?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진짜 독한 게 뭐냐? 네. 그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예. 아까 논어 구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도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예. 자공이 예. 교만하지만 자만하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예. 비리무천하고 네. 부의무교하면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공자님께서는 예. 그것도 좋지만 그렇죠. 그 아, 부여해도 예. 얘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가난하면서도 네. 가난하면서도 이제 비닐악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만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유하면서도 뭐냐면 얘를 좋아한다. 그래 얘를 좋아하는 사람만 네, 못하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것의 말의 의미가 또 무엇이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혹시 있는지 좀 이제 궁금해요. 공자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선생님은 뭐냐면 제자가 요만큼 하면은 또
요만큼 그려주고 네. 요만큼 하면 요만큼 아. 그려주고 네. 이런 사람이거든요. 공자는 스스로 이제 제자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는 이제 세 모퉁이 들면은 이제 한 모퉁이 들어주고, 그죠? 항상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항상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선생님은 항상 제자 이렇게 보면은, 아, 요만큼 왔으니까 니는 이제 또 더 위를 가르쳐주고, 또 더 네. 위를 가르쳐주고, 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높은 데를 해서 점점 노력해가지고는 네. 마침내 이제 분자를 지나서 이제 성인을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있잖아요. 네. 그죠? 이제 개발시켜준 사람이 이제 공자라고 한다면요. 네. 그래서 공자 논문은 학이라는 말로 시작되고요. 노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늙은 선생님이잖아요. 네. 늙은 선생님. 인생을 달관하고 네. 인생을 간주하면서 이제 도를 체득하고, 그죠? 덕을 실천하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항상 성인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 이렇게 위의 경지에서 내려다보면, 그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비극으로 정체된다고 그럴까, 그죠? 네. 사르트르가 이제 그 인간은 대자적인 존재고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건 사실 다 비극으로 끝난다 그랬듯이, 그죠? 다 이제 이게 다 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네. 그거 이제 방금 못하다 그러듯이 네. 노자는 조금 그런 의미에서에는 이제 논하고는 조금 네. 구분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자공이 못 본 부분을 한 발짝 더 설명해주는 그런 스승의 뉘앙스가 네. 더 네. 크니까 네.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네. 9장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 그러면 뭐 돈 벌지 말란 얘기냐. 우리가 물질적인 거에 대한 욕망을 다 내려놓고 살라는 얘기나 뭐 이런 좀 뭔가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되 또 욕망이나 자신의 욕구에 좀 극단적으로 빠지거나 빠져서 나의 자연스러움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네. 좀 이런 메시지에 또 가까운 것 같아요. 노자는 한 네. 사람들이 잘못 읽으면은 이제 부정주의, 허무주의, 은둔주의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이제 노자는 사실은 그죠?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이치대로 있잖아요. 네. 그죠? 이치대로 하는 거는 배가 있으면은요. 배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는 물 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수레가 있으면은 물 위로 가지 말고 뭐냐면은 도로 위로, 그죠? 길 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배를 육로로 가게 하거나 수레를 물 위로 가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억지로 막 하면서 피땀 흘려서 하면서 오히려 정열만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노자는 그 뭐냐면 순리대로 와, 순리대로. 네. 순리대로.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노자 스스로는 자기 말이 가장 쉽고 자기 말을 가장 행하기도 쉽고 편리하고 그러지만 또 네. 우리는 뭐에 보면은 사회적 인습이나 관습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보면은 왜 그러잖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착하게 살면은 사회에서 전혀 못 산다 그러잖아요. 네. 노자의 순리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노자처럼 순리대로 살면은 우리 다 망하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노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또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저는 있지만 항상 수영하는 사람 보면은 수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물하고 내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까지 지나서, 그죠? 긍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해가지고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긍정적인 그 원리가 자기한테 체득돼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요, 예술을 막 그림을 막 규격대로 막 힘들게 그리는 차원을 넘어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그림 모를 때는 이제 시키는 대로 그 자를 재가라도 해보고요, 규격대로도 해보고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막 설정해가지고는 거기에 막 맞춰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 억지로 하는 긍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해가지고는 그게 자연의 이치나 그림의 원리나 이런 게 자기한테 자연스럽게 다 체득돼가지고는 나중에 처음에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무심으로 해도 의지적으로 했던 것이 다 체화돼서 저절로 나오는 상태. 이까지 가야 노자적인 그 네. 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노자적인 순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9장의 내용이 긴 편은 아니었는데 언급된 내용들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노자가 말하는 뭐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될 거잖아요. 네, 그 앞으로의 이제 다른 장의 공부를 통해서 너무 저도 사실 단순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뭐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한번 다음 강의나 영상들을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장 짧은 구절인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9장을 마치고 다음 언제 또 제가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봐서 또 기회가 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